자, 여러분들 2022년 12월 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서부터 한번 보게 되면, 자, 일반교표준 우리 특징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IFRS하고, 자, IFRS는 연결 재무제 기본 재무제표고요. IFRS는 구체적인 양식이나 계정 과목을 정형화하고 있지 않아요. 뭐 당연히 120개 넘는 나라들이 쓰는 건데 이렇게 정형화 시켜놓으면 안 되지. 2번이 틀렸고요. 3번하고 4번은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목적 적합한 정보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예측 확인 둘 다 있으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고요.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절제 투입 요소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예측 가치를 갖고 과거 평가에 대해서 피드백, 확인, 변경시켜주면 확인 가치 갖고요. 자, 그리고 예측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는 없죠. 자, 4번이 이제 올바르지 않다. 자, 한 번에 보면 질적 특성. 자, 적시성 이해 가능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에 해당되지 않고요. 보강적이지. 2번에 있는 것이 바로 목적 적합하고 표현 충실성. 이것이 근본적이에요. 자, 3번 보강적 질적 특성은 가능한 극대화되어야 하죠. 하지만 이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감소돼야 될 수도 있어요. 보강적 질적 특성은 이럴 수 있다. 자, 재무정보가 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 보고의 효익이 관련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원가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그 정당화될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3번이 맞는 얘기다. 그래서 2번 근본적 질적 특성은 이 감소시킬 수 없지만 둘 다 충족해야 되지만 보강적 질적 특성은 극대화할 수 있으나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감소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3번이 맞는 얘기다. 자, 4번에 보면 이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비교 정보 포함한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이 되고요. 본문과 주석의 중요성의 기준은 항상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중요하지 않더라도 주석에서는 중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3번에 보면 이제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준수했으면 그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고요. 자, 이제 5번. 자, 중간 재무 보고서 포함시켜야 할 구성 요소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요약 재무 상태표, 요약 현금흐름표, 선별적 주석 다 들어가죠. 요약 제조 원가 명세서는 중간 재무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자, 6번 선의손준법 평가하고 있다. 자, 실사 결과 확인한 재고 수량은 800개이다. 정기 2월분은 모두 정기 말에 일괄해서 매입한 것이고요. 자,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되겠느냐. 선의손준법이죠. 그러면 거기 이 10월 7일 날 팔았잖아요. 이게 1,500개를 팔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그러니까 7월 8일 날 1,200개 하고 10월 7일 날 1,500개 총 2,700개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2,700개는 우리 정기 2월 된 여기서부터 채워놓으면 되지. 몇 개냐면은 2,700개를. 그러면 정기 2월 된 1,000개 팔려 나갔죠. 선의선주법은. 그럼 요것이 2,000원씩이니까 이제 200이고요. 그 다음에 5월 5일 날 구입한 1,500개. 5월 5일 날 구입한 1,500개. 그럼 요것도 순서에 따라서 먼저 팔려 나갔고요. 이것이 이제 375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2,700개니까 이거 2,500개니까 요 200개 더 팔려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사가지고 온 것이 9월 3일자예요. 9월 3일자는 거기 2,800원짜리지 이렇게. 그러면 요것은 56만 원이죠. 이렇게. 그럼 요게 이제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631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돼요. 거기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 200하고 375만 원, 280만 원, 즉 855만 원이
우리 판매 가능 재고예요. 이렇게 855만 원이, 근데 지금 기말에 800개 남아 있으니까 가장 최근에 사가져온 그 2,800원짜리 800개가 남아 있는 거지. 그래서 224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빼면 631만 원이 되겠더라. 이렇게 구하셔도 되지. 이게 더 빠르죠,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631만 원이 이 답인데 거기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7번에 보면 쭉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매출원가로 계상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40만 원 기초가 40이고요. 우리 매입이 100만 원이고요. 이렇게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감모 손실도 나와 있고, 그리고 X년 12월 30일 재고자산인데 이거 다 빼고 난 금액이 30이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기말이 이게 지금 저가로 표시되어 있는 요 금액이 지금 30이래요. 그러면 전체 140만 원에서 우리 30을 빼게 되면 나머지가 이게 지금 얼마가 되냐면은 110이 되겠지. 근데 이 110 중에서 거기 비정상감모라고 하는 2만 원이 있는데 이 비정상은 매출원가로 들어가지 않죠. 그게 110에서 2만 원을 빼게 되면은 108만 원이 이제 그 매출원가로 들어가겠죠. 1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은 이제 정상 감모하고 이 평가 손실 그거를 더해서 요 매출원가하고 더하면 그렇게 더해도 되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요거 뺀 금액이 다 비용인데 그 중에 매출원가로 들어가지 않는 비용은 비정상 감모만 빼주면 되죠. 그래서 108만 원이 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8번에 보게 되면 이 기말재고 자산을 총평균법으로 평가할지 선행적으로 평가할지 고민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단가가 5월 5일 날 구입한 게 2,000원이고 6월 6일 날 구입한 게 1,200원이에요. 단가가 떨어지고 있네, 이게. 단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기말재고 자산은 선행조주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총평균을 적용했을 경우 36만 원만큼 뭐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물가가 하락하고 있네. 일반적인 게 아니죠. 물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게 선이 총후였죠.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고 그럼 반대예요. 이렇게 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반대가 돼 버려요. 근데 지금 뭐하고 뭐를 비교하냐면 이 선행조주법하고 이 총평균법인데 이게 이익하고 이제 기말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일단은 1번에 보면 선행조주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때 36만 원만큼 크다. 일단은 큰 거는 맞네, 이게. 그러면 거기 기말을 한번 봐보세요. 기말에 1,500개야 이게. 그러면 P4는 저 1,500개 곱하기 가장 최근에 사가져온 6월 6일자에 1,200원으로 돼 있나? 자, 그래서 이것이 180이 되겠더라. 근데 총평균법은 우리 기간 중에 거기 600하고 840 더하면은 1,440만 원이 되겠어요. 자, 이거를 6월 6일자고 5월 5일자 총 만 개인데 그 중에 우리가 기말에 1,500개가 있더라. 그러면 1,440만 원을 나누기 만 개, 그러면 1,440원인데 곱하기 1,500개 하게 되면은 216만 원이 되겠어요. 총평균법이라는 것이 36만 원만큼 크다. 그래서 1번이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봐보세요. 매출 총이익률은 선의선주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더 작다. 이렇게 돼 있네요. 매출 총이익률이. 아니,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매출원가 이렇게. 매출원가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총평균법의 요 매출원가가 더 작으면 매출총 이익률은 얘가 더 크단 얘기예요. 총평균법이. 근데 거기 상대적으로 더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2번이 틀렸다. 2번이 틀렸다. 자, 3번의 매출원가는 선의적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총평균을 적용했을 경우, 요 총평을 적용했을 경우 선의적법이 매출원가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평균을 적용했을 때 36만 원만큼 작게 되겠지. 왜냐면 요거 차이가 그만큼 매출원가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자, 그래서 총평균법이 더 작아요. 자, 4번에 단기순이익은 선의적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때 36만 원만큼 거기 크다. 그러니까 총평균법이 이 매출원가가 작으니까 단기순이익은 크지.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요런 것들이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이게. 자, 아무튼 8번의 답은 2번이 틀렸다. 자, 이제 9번.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일상적인 수선 유지. 이거는 이제 그 단기 비용 처리지. 근데 거기 보니까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틀렸네요. 이렇게. 자,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 나머지는 맞아요. 자, 10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10,000원의 토지를 취득해서 재평가금을 적용하는데 기말에 가서 공정가치가 변동했죠. 그 X년도에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은, 자, 그럼 10,000원에 취득을 해서 이것이 이렇게 5,000원으로 내려갔다가, 그래서 이만큼이 5,000원만큼 평가 손실을 잡았다가, 자, 이것이 이제 13,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 5,000원만큼 이익을 잡아주고 3,000원만큼 OCI를 잡아줘야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재평가 이익 5,000원 증가된다. 3번이 답이네요. 얘는 OCI예요.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11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요 3일은 X1년 일요일 날 500만 원에 취득해가지고 X3년도 7월 1일 날 350만 원에 처분하였고, 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대요. 근데 뭐가 좀 잘못됐죠? 왜냐면 X1년도하고 X2년도에 이 감가 상각비가 500을 5로 나눈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이 이제 감가상각이 되고요. 감가 상각 누계액이 200. 그리고 X3년도에 이제 6개월치 감가상각비는 이제 50만 원이 되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 50만 원이 감가상각 회계 처리 안 했지. 안 해서 현금을 지금 350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비품이라고 해서 이게 500이에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이 250이 돼야 되는데 거기 지금 200만 원만 돼 있어서 정기까지만 감가상각하고 단기에는 감가상각은 요거를 지금 안 한 거예요, 지금.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지. 그래서 이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이 1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50만 원만 잡아놨어요. 그럼 요것에 대한 조언으로, 자, 1번 뭐 적정하다. 이거 잘못됐고, 2번 6개월치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지 않았죠. 그래서 처분이익이 50만 원을 과소계상했으므로 그거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 과소계상되었다? 이건 틀렸지. 왜냐하면 어차피 이 처분이익이 50만 원 적게 잡히나 50만 원 더 해서 100만 원 잡히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를 잡고 처분이익을 잡냐 아니면 안 잡고 처분이익을 50만 원 잡나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 이 2번에 앞에는 맞는데 당기순이익 100만 원 과소계상돼 그게 틀렸어요. 3번에 보면 유언자 처분이익은 원래 100만 원 계상돼야 되죠. 감가상각비가 50만 원 과소. 그럼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3번이 맞는 얘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엔진 개발 관련해서 이제 지출이 됐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무형자산 상각비를 포함한 인식해야 할 총 비용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일단은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300만 원하고 2,700원 다 비용 처리해야 돼요. 300만 원, 2,700만 원 이렇게. 자, 이것이 이제 연구 활동에서 발생한 거고. 자, 그 다음에 개발 활동에서 발생한 거.
자산인식 조건을 충족하는 개발 단계 지출한 요거 자산로 처리하는 4천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충족하지 못하는 이제 비용 처리해야 될 것이 이제 이렇게 700만 원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것이 6월 30일까지고요. 이것은 내년부터 사용 가능하게 된대요. 그러면 이번 연도에 인식하게 될 거, 이거는 내년부터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이 3천만 원이 되어서 두 가지 3,700만 원이 비용 처리가 되겠죠. 얘는 언제부터 감가상각을 한다? 내년부터 감가상각을 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X1년도에 무형자산 상각비를 포함한 총비용이라고 했는데 상각비가 없어요. 내년부터 사용 가능해진다. 자, 13번에 보면 이제 이 올바르지 않은 거, 내용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비한정의 무형자산 상각하지 않고요. 잔존가치는 처분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을 근거로 해서 추정하며 매년 연도 말에 검토하고 상각기간, 상각 방법도, 근데 이거는 추정의 변경이죠. 3번이 틀렸다. 자, 14번에 보면 임대 목적 투자 부동산이죠. 자, 이것을 1억 원에 샀어요. 10년이고 잔존가치 2천만 원이고 정해법이고, 근데 공정가치 모형을 평가하면 다 필요 없어요. 감가상각을 안 하니까. 근데 1억 원이 X1년도 말에 또 1억 원이 됐고, 그러면 그거는 평가손이 없다가 내년도에 가서 1억 2천이 되면 2천만 원 올라간 거, 그것만 단기손익으로 인식하죠. 그래서 이익 2천만 원이 답이 되겠다. 1번이 답이네요. 자,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을 안 하니까 1억 원에 사서 기말에 가서 공정가치가 그대로 1억 원이면 평가손익 없고요. 내년도에 가서 1억 2천이 됐으면 2천만 원만 이익 잡아주면 되는 거에게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FVOCI에 대한 설명. 자, 이것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 평가하고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해 처리하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단기손익 그것으로 분류 변경할 수 있어요. 3번에 보면 취득 시 지출된 거래 원가는 자산의 원가로 집어넣어요. 4번에 보면 지분 상품은 손상 차손을 인식하지 않죠. 자, 16번에 보면 만기 3년 액면이자율 5% 액면금액 10만 원의 사채를 87565에 할인 발행했네요. 10%가 유효이자리고요. 그러면 1년 있다가 순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뭐 이거는 뭐 간단하지. 87565 유효이자율은 10%다. 이렇게. 그러면 8,757원이다. 자, 그런데 액면이자율은 10만 원에 5%면 5,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3,757원이 되겠더라. 87565 플러스 3757 하게 되면, 자, 이것이 91,322가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그래서 X 1년도 말에 순장부 금액은 91,322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7번. 복합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전환사채, 우리 유가증권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보통주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로서 전환권을 행사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죠. 신주인수권 사채는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해서 보통주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이거 신주인수권이 보여져 있는 거고, 전환우선주는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주로서 전환권을 행사하면 보통주로 바뀌는 거. 자, 그 다음에 복합금융상품 발행금액에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아니고요. 바로 이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잔액이 지분상품.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지. 4번이 예, 틀렸다. 자, 18번에 보면은 이제 상각공과 A씨인데 만약 사채 발행 시점에 시장이자율보다 계약상 액면이자율이 더 작은 경우에는, 그러면 시장이자율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할인 발행됐지? 그럼 만기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지. 할인 발행됐고 증가하게 된다라고 해서 1번. 그래서 거기 시장이자율보다 계약상 액면이자율이 작은 얘기는 할인 발행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장이자율이 더 크다는 얘기지. 그러면 할인 발행됐으면 장부가액은 자꾸 커지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19번.
전환사채인데 계상할 금액, 전환권 대가로 계상할 금액, 거기 보게 되면 그 액면 발행했죠? 액면이 300이에요. 이렇게. 액면이 300인데 거기 관련돼 있는 이 액면이자는 없네요. 상환증금은 또 있어. 그러면 339만 원이 이제 만기 지급할 금액인데 그곳의 현재 가치는 이 0.7118이라는 것을 곱하게 되면 339만 원 곱하기 0.7118이다. 그것이 241만 3천 이렇게 되는데 요걸 뺀 금액이 전환권 대가가 되겠죠. 마이너스 300이다. 그래서 586 자, 586998이라고 하는 것이 전환권 대가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에 보면 다음 중 충당부채를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 세 가지가 있죠.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경제조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고 세 가지인데 3번에 있는 지출의 시기 금액 확실히 추정할 수 있다. 요거는 없죠. 아, 이건 불확실한데 3번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이게. 근데 거기 2번도 문제가 있어요. 거기 매우자 있잖아요 이게. 원래 유출될 가능성이 그냥 높다. 요 2번도 사실은 답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매우자가 붙으면 이게 80% 이상이고요. 그냥 높다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확실히 틀린 건 3번인데 요 2번도 답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 뒤에 거 풀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